리민주는 한때 한수연의 우주였다. 그러나 이제 그 우주는 차갑고 텅 빈 공간에 불과했다. 수현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앉아 식탁 위 신문을 응시했다. 경제신문 한 면에는 남편인 이민준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새로운 M&A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회사를 역대 최고 실적으로 이끌었다는 내용이었다. 사진 속 민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오만함과 냉혹함은 수현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었다. 그녀의 남편 이민준. 그에게 한수현은 그저 완벽한 배경에 불과했다. 명망 있는 가문의 딸로서 그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해주는 존재. 화려한 사교계 모임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 민주는 수현의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 자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에 취해 이 호화로운 삶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시선에는 언제나 수연에 대한 경멸과 하찮음이 배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내면은 결코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가 아는 한수연은 그저 평범한 현모양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가 한때 한국 최고 기업들의 인수합병 자문을 맡았던 업계에서 냉철한 판단력의 여왕이라 불리던 전략가였다는 것을. 결혼 후 민주는 그녀에게 가정을 돌보는 것에만 전념하라고 강요했다. 내 아내가 바깥에서 일하는 건 우리 가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야. 그의 말에 수연은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를 사랑했기에, 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믿었기에. 하지만 그 믿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어젯밤에도 그는 늦게 들어왔다. 몸에서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겨왔다. 수연은 그저 담담하게 그가 좋아하는 국을 끓여 식탁에 올려놓았다. 민주는 그녀를 힐끗 쳐다볼 뿐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오늘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식사 같이 하자고 하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바빠. 당신 혼자 가. 그 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민준에게 수연의 가족은 그저 귀찮은 존재였다. 민주는 그녀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수연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민준이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그의 차 조수석에 놓인 낯선 선물 상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더욱더 큰 오만함을 안겨주었다. 그는 수연의 침묵을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다. 며칠 전 수연은 우연히 서재를 청소하다가 민준이 숨겨둔 USB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USB를 열어본 그녀는 화면에 펼쳐진 파일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문서가 아니었다. 민준이 진행한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련된 비자금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자료들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었지만 전직 전략가였던 수현의 눈에는 그 모든 허점이 명확하게 보였다. 그녀는 자료를 훑어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남편의 외도가 아닌 그의 부패하고 타락한 민낯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갈취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추악한 거래들. 그 순간 수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것은 그동안 그녀를 지탱해왔던 마지막 희망이자 사랑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USB를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민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허상 뒤에 가려진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가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날 밤 수연은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다. 차가운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방을 비추고 있었다. 침대 옆 협탁에는 민준과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행복했던 한때를 담은 사진. 하지만 그 사진 속 미소는 이제 공허한 잔상에 불과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 액자를 뒤집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냉철하고 강인한 전략가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다. 대신 어떤 결연함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오만함이 불러올 파멸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 파멸의 시작이 바로 자신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젠 사랑이 아닌 정의와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민준의 오만함은 한수현을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사했다.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수현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조용한 미소는 이제 가면이 되었다. 그 가면 뒤에서 수현은 이민준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이민준의 불법적인 사업 관행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을 포함했다. 단순히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을 짓밟았던 오만을 철저히 응징하려는 것이었다. 이민준이 숨겨둔 USB 속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 모든 추악한 거래에 뿌리를 파헤쳐야 했다. 수연은 가장 먼저 자신의 과거 인맥을 동원하기로 했다. 결혼 후 그녀는 모든 사회생활을 접었지만 그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능력과 인품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 사람은 전 직장 동료였던 강준혁이었다. 준혁은 현재 한국 최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법무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수연의 연락에 깜짝 놀랐다. 수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배어 있었다. 수연은 덤덤하게 말했다. 준혁 씨, 저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준혁이 기억하는 냉철한 전략가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이민준의 기업 범죄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고 준혁은 그녀의 말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요. 민준 씨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준혁은 한때 민준과 몇 번 만났을 때 그의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불쾌하게 여겼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수연이 이민준의 그림자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었다.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더 깊이 파고들면 분명 더 많은 것이 나올 겁니다. 준혁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서 그가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수연의 단호한 말에 준혁은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수연 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해요. 이민준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연은 준혁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서재를 드나들며 비밀리에 서류를 스캔하고 그의 컴퓨터에 암호가 걸려있는 파일을 복구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과 준혁의 법률 지식이 결합되자 퍼즐 조각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이 수년 전부터 해외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연은 집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옷을 다리고 시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 성실하게 응했다. 그녀의 완벽한 현모양처 연기에 민주는 의심의 눈초리조차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순종적인 모습에 더욱 안심하고 오만해졌다. 당신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하니 다행이지. 딴 생각할 시간에 집안일에나 신경 써. 민준의 경멸 섞인 말에 수현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민준에게는 굴복의 신호였지만 수현에게는 조용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어느 날 이민준의 비서인 박민정에게서 수현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사모님, 민준 사장님께서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늦게라도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까요? 민정은 이민준의 충실한 비서였지만 그녀는 민준이 수현에게 얼마나 무심한지 잘 알고 있었다. 민정은 수현을 불쌍하게 여기는 동시에 그녀의 우아하고 온화한 태도를 존경했다. 수현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저녁은 제가 직접 회사로 가져다 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니 댁에 들러야 해서요. 사실 이것은 수현이 미리 계획한 일이었다. 민정은 이민준의 중요한 서류를 항상 자신의 컴퓨터에 백업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수현은 그 백업 파일이 필요했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뚫기 어렵지만 신뢰하는 비서를 통해 우회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었다. 회사에 도착한 수현은 민정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비서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민준 씨가 워낙 일이 많으니까. 수현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민정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니 힘이 납니다. 수현은 자연스럽게 민정의 업무에 대해 물었고 민정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것저것 대답했다. 수현은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제가 민준 씨 서류를 좀 정리해 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회사 일을 좀 해봐서요. 민정은 망설였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어서요. 수현은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제가 그냥 보고서 몇 개만 훑어볼게요. 집에서 민준 씨가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요. 수현의 진심이 담긴 듯한 말에 민정은 결국 그녀에게 서류를 건넸고 수현은 잠깐의 틈을 이용해 민정의 컴퓨터에 자신의 USB를 연결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프로그램으로 민정의 백업 파일 전체를 순식간에 복제했다. 그 속에는 이민준이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와 비공식적인 지출 내역들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수현은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민준이 어떻게 해외 법인을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을 누구에게 흘려보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지식과 판단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민준이 무시했던 그녀의 재능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여오는 칼날이 된 것이다. 수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하고 치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민준은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오만함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가 바로 그의 몰락을 가져올 가장 거대한 폭풍이라는 것을. 한수연의 치밀한 계획은 이민준의 거대한 제국에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조용히 심어놓은 씨앗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싹을 틔우며 그의 사업을 둘러싼 공기는 점점 무겁고 불안해졌다. 이민준은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들이라 치부했지만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의 해외 사업 파트너들은 갑작스러운 세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로비를 통해 성사시켰던 대형 프로젝트들의 승인 절차는 예기치 않게 지연되기 시작했다.
민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감히 내 사업에 태클을 거는 거지? 그는 소리쳤고 비서실 직원들은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경쟁사의 음모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위협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조용히 집안일을 하는 아내의 모습만이 평화롭게 보였다. 하지만 수연은 그 평화로운 가면 뒤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준혁과 함께 짜놓은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해외 법인을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일부를 고발했고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하여 민준의 사업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그 모든 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민준은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오만함과 결합하여 더욱 난폭하게 변해갔다. 민준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그의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다. 당신은 좋겠지.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놀고 먹으니. 나는 밖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는 수연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다. 수연은 그저 조용히 그의 옷을 벗겨주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었다. 그녀의 침묵은 민준을 더욱 자극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우스워 보여. 수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 쉬세요. 그녀의 걱정하는 듯한 말에 민준은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느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동정받을 만큼 한심해 보여 건방지게. 그는 홧김에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수연은 고통스러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연민과 함께 굳건한 결의였다. 민준의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된 공범들 역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이 모든 것을 혼자서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수연이 모아놓은 증거들 중에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녹취된 파일들도 있었다. 이민준은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주변은 이미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수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 자신을 학대하고 멸시할수록 그녀의 복수는 더욱 정당성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증거들을 전달했다. 준혁 씨, 이 녹취록들을 잘 들어보세요. 민준 씨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통해 그들 사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은 수연의 냉철한 판단력에 감탄했다. 수연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혼자 모으셨어요? 당신의 능력은 여전히 최고네요. 준혁의 칭찬에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런 일에 내 능력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이제 끝을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수연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해외 자금 세탁에 사용했던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와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을 이용하기로 했다. 민준은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며 비자금의 일부를 건네곤 했다. 수연은 이민준의 통화 기록과 선물 내역을 바탕으로 그 여성이 비자금 전달에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녀는 민준의 내연녀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이민준에게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건넨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여성은 혼란에 빠졌다. 이민준은 그녀에게 엄청난 부를 약속했지만 최근 그의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수연의 메시지에 담긴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에게서 받은 비자금 중 일부를 수연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다. 수연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든 증거는 이제 그녀의 손에 있었다. 이민주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여전히 분노와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더 강하게 압박했지만 수연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전쟁을 선포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 이민준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날 밤 한수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민준의 귀가를 기다렸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위스키와 얼음이 준비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 내면은 차가운 결의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자정 무렵 술에 잔뜩 취한 민준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다. 그의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 몇 개가 풀려 있었다. 민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수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내 눈앞에 보이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곤함이 뒤섞여 있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위스키를 따라주었다. 민준은 한숨을 내쉬며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회사가 엉망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내가 키운 사업인데 모두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 그는 자신의 좌절감을 수연에게 쏟아냈다. 수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말에서 그녀는 공포와 불안의 냄새를 맡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히 이민준의 위대한 제국에 도전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오만함이 이제서야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수연은 민준의 술잔을 다시 채우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키운 사업이라고요. 당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해낸 것 같나요?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충고하는 거야, 건방지게. 그는 홧김에 그녀의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수연은 재빨리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충고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수연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USB를 민준 앞으로 밀어놓았다. 당신이 해외 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정관계 로비를 하고 경쟁사를 매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한 모든 증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수연의 말에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떻게... 그의 눈은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나를 그저 집에 박혀서 살림이나 하는 멍청한 여자라고 생각했죠. 내 조용한 모습을 순종이라고 착각했고 내가 당신에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당신의 오만함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수연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의 가슴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민준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누군지 잊었나? 당신이 이런 짓을 하면 당신 인생도 끝장이야. 그는 탁자를 쳐서 위스키 잔을 엎었다. 위스키가 바닥으로 흘러내리며 짙은 냄새를 풍겼다.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경고예요. 그리고 이 경고는 지금부터 현실이 될 겁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등장에 더욱더 혼란스러워했다. 강준혁, 너 네가 여기 왜... 준혁은 민준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민준 씨, 저는 이제 한수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당신과의 이혼 소송과 당신의 불법적인 사업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곧 언론과 검찰에 모든 것이 공개될 겁니다. 민주는 수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당신이 감히 나를 이렇게 배신해. 그는 수현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준혁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민준 씨, 더 이상 한수연 씨에게 손대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 또한 당신의 죄목에 추가될 겁니다. 준혁의 단호한 경고에 민준은 멈칫했다. 그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수현을 노려보았다. 수현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놓았던 작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캐리어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그녀의 옛날 노트북, 그리고 민준과 결혼하기 전 그녀가 썼던 수첩 몇 권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준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이 날 가두려 했던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당당하게 문을 나섰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라고만 생각했던 한수연이 캐리어를 끌고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걸어나가는 모습.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강인해 보였다. 민준의 거대한 저택은 이제 그에게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존재에게 철저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파괴할 파멸의 폭풍이 되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한수연이 집을 나간 후 이민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수연의 조용한 경고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준혁의 법률사무소는 즉시 수연의 이름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민준의 불법적인 사업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검찰과 언론에 넘겼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아침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민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해외 자금 세탁 의혹이 대서특필되었다. 신문 한 면은 전날에 화려했던 M&A 성공 기사 대신 그의 추악한 범죄 의혹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로 뒤덮였다. 이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의 비서인 박민정은 불안에 떨며 그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지금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제히 철수하고 있어요. 민준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감히 누가 이런 짓을. 그는 수연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정말로 이런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단 말인가.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의 능력을 철저히 무시했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연의 전화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막으려 했다.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라고 협박하고 로비했던 정관계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에 이민준을 외면했다. 수연이 제공한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밀했기에 그 누구도 그녀의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다. 오히려 민준과 함께 범죄에 연루되었던 공범들은 그의 배신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살기 위해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민준의 제국은 내부로부터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민준은 점점 고립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를 추앙하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그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그의 몰락을 보며 쾌재를 불렀다. 그의 어머니조차도 스캔들로 인해 실추된 가문의 명예에 분노하며 그를 비난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당장 그 여자를 찾아내. 하지만 수연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오직 준혁뿐이었다. 민주는 수연을 향한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왜 그녀가 자신을 떠나야만 했는지, 왜 그녀가 자신을 상대로 이런 무서운 전쟁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과 권력만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연이 제공한 증거와 공범들의 증언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의 오만함은 법정에서도 계속되었다. 나는 절대 죄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음모다.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한편 수연은 준혁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머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뉴스를 통해 민준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기쁨이나 슬픔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이 길을 택한 것이다. 민준 씨는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준혁이 말했다. 아마 영원히 깨닫지 못할지도 몰라요. 자신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잃게 했다는 사실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이민준의 몰락은 그가 자신을 얼마나 과대평가하고 한수연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연을 향한 증오만을 불태우며 추락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모래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는 오만함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다. 이민준의 몰락은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한수연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는 준혁과 다른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모든 법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그녀는 이민준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정의였다. 그녀는 결혼 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연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혁의 법률사무소에 컨설턴트로 합류하여 과거 자신의 주특기였던 기업 인수합병 전략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 그녀의 합류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냉철한 판단력의 여왕의 귀환에 많은 기업들이 그녀와의 협업을 원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이민준의 전처가 아닌 한수현이라는 독립적이고 유능한 전문가로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복귀한 지 1년 후 그녀는 한 대기업의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녀의 성공은 이민준의 몰락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민준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수감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수연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그를 자신의 삶에 두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과거 속에 묻힌 하나의 불행한 기억에 불과했다. 수연의 삶은 평화롭고 충만해졌다. 그녀는 일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여가 시간에는 미술관을 찾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 웃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준혁이 그녀를 찾아왔다. 수연 씨, 정말 멋있어요. 이제야 수연 씨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것 같네요.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은 환하게 웃었다. 준혁 씨 덕분이죠. 당신이 없었다면 저 혼자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미소는 과거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의 성공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보상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고 진정한 용기와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딸이 아닌 한수연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한 이민중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오만함이 만들어낸 폭풍은 한수연을 부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그녀의 새로운 삶처럼 밝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믿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오만함이 어떻게 자신의 세계를 파괴하는지를, 그리고 한 여자의 침묵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연은 사랑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의 삶은 끝없는 오만함 속에서 스스로를 파멸시킨 이민준의 몰락과는 달리 빛나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찬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